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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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 뒤통수 치고 발로 차고 욕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때리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저한테 막 돌대가리니 뭐 그 외에도 많은 욕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이 갔습니다. 아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는 때려도 되는 존재,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 이 당시에는 그렇게 제 나이 때 애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부분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았지. 이런 게 교육이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때까지 부모님한테 많은 학대를 받았던 20대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교사예요. 뒤통수를 세게 때린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물건을 던진 적, 지우개 같은 거 던진 적도 있었고 욕설도 많이 했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성적 제대로 못 받아오면은 심하게 좀 말할 때가 좀 많았고 또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살래 라든지 누구는 성적 잘 받아서 좋다더라 쟤 누구랑 비교하는 말 많이 하고 그랬어요. 많이 두려웠고 이대로 가다간 내가 망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많이 참담하고 많이 우울했습니다. 제 부모님한테 한번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가 만만하니까 맞고 다니지 네가 만만하니까 따돌림당하지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배신감이 많이 들었죠. 아동학대라는 그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활동을 아동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 그다음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물리적 학대, 방임, 유기 이런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합니다. 사실상 아동을 학대하는 그 행위자는 친부모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사망하게 한 행위자도 친부모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때려도 되는 존재,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 만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내 소유물이다 하는 의식도 있고요. 아이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존재들이잖아요. 아동을 훈육을 어떤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게 체벌이거든요. 가장 손쉬운 게 소리 지르는 거고 이제 한 대 때려서 말을 듣던 아이가 이제 2대, 3대 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자라면서 아이가 그 공격성을 갖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되니까 이제 부모와 맞서게 되고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가 결국은 끔찍한 학대까지 다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겠니 내가 맞을 짓을 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 나이 때 애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부분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았지 이런 게 교육이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동학대라는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맞고 크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 아동학대는 이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 말하자면 범죄자 옆에 피해자를 그대로 놓는 겁니다. 아동학대도요,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습성이거든요.
어떠한 조치, 안전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가장 강자인 가해자와 가장 약자인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둔다는 거죠. 부모한테는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서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이 재학대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수사 안 하고 풀어줍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뭐합니까? 분리 조치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모니터 학대하고 가끔 전화 한 통하고 맙니다. 초기의 학대보다 재학대의 원가정 보호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아동들이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부모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신고당했을 때 되게 무서웠지, 겁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고만 당하고 나왔어요. 나한테 별다른 처벌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이미 입단속을 시켜요. 한 번만 더 신고하면 더 가만 안 두겠다. 더 안전한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뭐 처벌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경찰과 이 아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는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해봤자 뭐 그럴 수 있죠 라거나 쓱 한번 둘러보고 현장성이 없는데 쓱 한번 둘러보고 아유 뭐 별거 아니네요 종결해버리고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애 쓰다듬고 가고 이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 대처를 하는 동안 9살 아이는 여행용 가방에서 공포에 떨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생후 16개월의 양이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부모라면은 내 입장을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 주면서 제가 요즘 우울증약 먹고 있어요. 제 인생은 뭐랄까 좀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제 인생이 나락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은 약간 다릅니다, 성향이. 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후유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만을 위한 장기 치유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심리적 치유를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장기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 분리 아동과 그 가족의 회복 프로그램도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야말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이가 학대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해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못을 해도 혼내되 왜 혼나는지 잘 알려주고 그걸 잘 얘기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은 애들은 알아서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 굳이 때리지 않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때리고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그 이름 아래서 맞고 상처받는 아동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